예, 지표를 확인하고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투자법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6월 또 첫 주 증시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2,600을 이전에도 좀 넘었다가 밀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위쪽으로 좀 올려 붙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6월 증시 소위 썸머레일스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지표를 보면서 투자 판단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좀 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이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이 한 3원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꽤 환율이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1,305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최소한 오늘 코스피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크게 네. 사지는 않는데 오늘 한 3원 정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크게 매수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관망만 해줘도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그러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흐름이 우리가 6월 13일, 14일 날 이제 FOMC 회의 미팅이 양일간 열리죠. 예. 그때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조금 우호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월 매수한 금액을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니까 1월 달에는 6조 정도를 샀고, 그다음에 2월 달부터 해서 쭉 사서 많이 샀는데요. 최근까지 무려 한 12조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6월도 지금 우리가 며칠 거래일 안 됐는데 3,80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매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한 것과 함께 코스닥도 조금 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간으로 우리가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면 일간으로도 지금 5월 25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네, 결국은 최근에 지수를 이제 주도해온 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사실은 환율이 좀 떨어질 걸 워낙 강세를 좀 생각하고 산 바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네. 이제 환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그런 추세 자체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상당한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6월 강세 흐름을 보시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고요. 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매매 강도가 이제 강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환율 측 우리 한번 환율 차트가 있나요? 환율은 지금 1,308원인데요. 그동안 뭐 1,340원까지도 최근에 이제 갔다가 오늘은 1,308원까지 내려와서 원화가 이제 하락,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외국인 환율 얘기까지 또 했고요.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율 자체가 나쁘지 않고 네.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강도가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코스닥 쪽이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어플로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에코프로도 오래간만에 매수세가 좀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한 6번째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올지 아니면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에 지금 수량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황인데 쇼커버가 좀 돌아준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때마침 이게 뭐 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약간의 밸류에이션 논란이 살짝 그렇죠. 있죠.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이제 나는 포지션의 절반을 팔았다. 네. 뭐 이런 뉴스들도 이제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신다라면 대신에 엔비디아 전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강하게 해줬던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도 차트가 있나요? 네, 네네. 테슬라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네. 연초 이후에 앞으로 좀, 네. 네, 지금 거의 2월 달에 고점이었고 다시 지금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살짝 쉬는 사이에 좀 움직여 준다라면 연초 1, 2월 달에 테슬라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럼 테슬라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 주신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또 한번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성장주 네. 대표적인데 그죠? 엔비디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쉬었는데 테슬라가 올라오게 되면 또 2차 전지도 모멘텀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약간 그러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16% 올랐고 엔비디아는 4%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올랐지만 요 일주일 동안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도 그렇게 장을 마감했으니까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흐름들, 또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차트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좀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썸머랠리가 여름 강세장이 이제 강화된다고 기대한다면 네. 이제 어떤 업종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주도 테마에 부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만의 이 개별 테마는 지속성이 약하다 보니까 글로벌 주도 테마에 이제 부합을 하려면 결국에는 큰 그림상은 뭐 AI 쪽의 반도체거나 그렇죠. 아니면 전기차거나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AI 쪽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기차 쪽에서 다시 한번 네.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거나 바닥을 통과하는 그러한 쪽이 되면 부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까지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면 6월 달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뭐 광물 이야기도 해드렸고 한 2주 전인가요? 리튬 이야기도 해드렸고 많이 네,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세부 지침 IRA 세부 지침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분리막과 전해액 쪽에서 이게 이제 6월 달에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RA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증설하려는 하는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2028년도까지는 100%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내년부터 10%씩 계속 이제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니까 무조건 미국에서 이 부분을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핵심 4대 소지 중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분리막이 최근에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SKI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엄청 빠졌었거든요, 이 종목이. 예. 근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멘텀은 그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작은 종목으로는 WC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리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WCP는 상대적으로 1분기 실적이 SKI 테크놀로지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IRA 세부 지침으로 분리막 내에서 선택을 한다면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SKI 테크놀로지를 좀 추적을 하시는 게 좋고, 중소형주 쪽은 WCP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 즉 분리막과 전해액 중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가 소재 쪽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사히 가세이라든지 도레이라든지 이 분리막 쪽은 일본의 경쟁 업체들도 많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사실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앞으로도 잘 나타내면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이번에 또 단기 모멘텀의 사이클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일본의 이제 소재 기업 중에 미쓰비시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글로벌 6위더라고요, 전에. 그 회사를 제외하면 일본의
경쟁 회사는 없습니다. 전해액 쪽은. 예. 그러면 조금 기술력에서 견줄 만한 회사는 그렇죠. 별로 없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전해액 쪽이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1, 2에서 3위까지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 회사가 미국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이 그 엔캠이라는 회사의 IR 자료거든요. 되게 직관적으로 네, 잘 나와 잘 돼 있는데 예. 여기 제목이 원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네.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신선 제품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신선 제품이라면 우리 보통 우유 같은 것을 신선 제품이라고 그러게요. 하죠. 네. 그래서 이 전액은 미국에서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증설하는데 그 옆에서 바로 붙어서 신선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효율이 있다는 거군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소재들 대비해서 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보관의 어려움, 그 다음에 품질이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최단거리에서 최소 시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이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려면 그쪽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큰 기업으로는 엔캠을 보면 되는데, 작은 기업으로는 리튬염 쪽을 하는 LIPF6 쪽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죠. 예. 네, 근데 후성이 최근에 주가가 되게 안 좋았다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리튬염 가격이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염 쪽을 하고 있는 기업까지 최근에 기사 나온 기업들 체크를 해보면 엔캠의 합작 회사 중에 또 중앙 D&M이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에 후성은 30% 상승을 했는데 중앙 D&M은 200%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캡티브 고객, 엔캠이라는 캡티브 고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마 후성과의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IRA 세부 지침으로 수혜 보는 쪽에서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과 중앙 D&M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재기업 발상 투자 시장 흐름과 함께 눈여겨볼 섹터로 2차 전지 쪽도 좀 볼 필요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